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3 능률김 3과 내신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3과 오늘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법부터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화문하고 우리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문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3과 문법에서는 첫 번째로 과거 완료형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완료 시제 중에 과거 완료,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를 하나 이제 한 시제 앞으로 미룬 건데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완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거 잠깐 여기다 해볼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음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썼었죠. 자, 과거 완료는 이 그래프를 하나 뒤로 미룹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요, 내가 말하는 시점은 현재죠. 근데 어떤 과거 사건을 기준으로 그 과거 사건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 시점에부터 이 과거 시점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과거 완료를 씁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가 있냐면 현재 완료는 우리가 have나 has에다가 pp를 사용하는 반면 과거 완료는 내가 과거기 때문에 had를 써줘요. 그 다음 pp를 쓴다 이고, 나머지 모든 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과거 완료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 과거 완료는 특성상 과거 어떤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에서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무슨 성격을 띠고 있냐면 대과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거 사건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 완료의 특성들이 뭐가 있냐면, 과거 완료는 현재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시점,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힌트와 그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과거 동사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 과거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 완료 동사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 언제나 늘 어느 시점에 이 과거 완료, 그러니까 즉 이 행동보다 어떤 행동보다 이전에 일어났어라고 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 문장은 보통 접속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접속사와 문장의 본동사가 각각이 먼저 일어난 일에다가 우리가 보통 had pp를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직접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One night in February. 그래서 2월의 어느 날 밤, after I had gone to bed, an earthquake hit.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자, 문장의 진짜 동사는 hit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hit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 얘가 지금 과거 동사인 이유는 earthquake 뒤에 s가 안 붙어, earthquake가 지금 3인칭 단수인데 hit에 s가 안 붙어 있죠? 그죠? 일어났다. 그럼 보면은 여기서 after 덩어리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had gone 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난 후에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겠죠. 그래서 earthquake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내가 이미 가버린 후에 이런 일이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얘를 우리가 과거 완료에서 대과거, 그래서 결과용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 완료용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내가 가버린 후에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ur little friends had finished the shoes when we got up.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had finished죠. 그 다음에 when 덩어리가 나오고 got up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어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우리의 친구가 shoes를 완성해 놓았다니까, 완성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고 그 완성한 상태가 우리가 일어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완료라고 봐도 되겠네요. 과거 완료의 완료용법.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의 빨간 동사, 즉 진짜 동사, 결론이 되는 동사가 과거 완료일지, 혹은 문장의 또 다른 동사가 과거 완료일지는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를 조금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늘 우리가 한글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본다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을 때 동사가 하나 나오죠. 일어났다. 우리의 작은 친구들의 신방을 완성해 놓았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어난 거랑 완성해 놓은 거랑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 일어났을 때 완성을 해 놓은 거니까 완성한 게 더 먼저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had finished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구나.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시는 게 이 과거 완료형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의 용법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경험 완료 결과인데요, 현재 완료랑 똑같아요. 계속이면 과거부터 언제까지 뭐뭐 해왔다, 그죠? 이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 뭐뭐 해왔다. 경험이면 어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 현재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고요. 완료면 어떤 일이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완성이 이미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 결과는 어떤 일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더 쉬운데요. Johnson did well on the test. 존슨은 테스트에서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죠. because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I wondered. 경험 볼까요? 나는 궁금했다. 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 동사가. 자, 그 다음에 if가 나왔죠. 여기서는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본 적이 있었는지. 자, 여기는 우리가 경험을 나타내는 예쁜 힌트도 줬네요. before. 그죠?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궁금해했던 시점 이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는, 우리 had been 기억나시죠? had been to. 근데 여기는 to가 필요 없는 게 there이 부사로 거기에라는 부사기 때문에 to 명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완료 볼까요? Because I had already seen the movie. 내가 이미 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보시면 already라고 하는 우리 완료를 나타내는 우리 저기 부사가 들어있죠, 그죠? 내가 이미 영화를 그 이전에 봤기 때문에 I didn't go to the theater with her.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그럼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것보다 영화를 본 게 먼저라는 뜻이죠. 그죠? When we arrived at the station,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이전에 뭔 일이 일어났겠죠. The train had left.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없었어.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기차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여기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과거 완료는 이렇게 용법을 막 따지는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느낌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려줄 때 항상 대과거를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대과거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한 용법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앞선 대과거를 구분할 경우 과거 완료형을 쓰지만, 우리가 얘 대신에 우리가 과거 동사를 쓰고서도 after나 before, as soon as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접속사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얘네 자체가 일의 선후관계를 나타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After I had eaten lunch. 우리가 점심을 먹은 후에 내가 점심을 먹은 후에 나는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after를 쓴다는 건 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굳이 얘를 이렇게 써도, 과거 동사를 써도 똑같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데, 굳이 이렇게 쓴다면, 굳이 had pp를 쓴다면, 첫 번째 문장을 쓴다면 이 이유는 무엇이다? 먼저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데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before도 한번 볼까요? before도 이렇게 됩니다. before I study. 내가 공부하기 전에, 그죠? 내가 공부하기 전에 I had cleaned my desk. 나는 나의 책상을 치웠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책상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efore 같은 경우는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했다는 건 내가 책상을 치웠다는 게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결국 before I studied, 내가 공부하기 전에 I cleaned my desk. 나는 내 책상을 치웠다.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것처럼 써주면 우리가 먼저 했다는 느낌을 훨씬 더 잘 예쁘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것 해볼까요? As soon as I had turned on the computer, the light went off.
자, 이렇게요. 내가 컴퓨터를 키자마자 불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뭐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당연히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된다? As soon as I turned on the computer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뭐뭐 하자마자 뭘 했다는 건 얘를 먼저 일단 했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예 이 현재 과거 완료를 쓰냐 과거를 쓰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became upset because she didn't do her homework. I became upset because she hadn't done her homework. 자, 요 두 가지는요. 우리가 because가 나왔을 때는 이 원인을 볼 때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I became upset. 나는 화가 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뒤에 because she didn't do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밑에 거는 I became upset. 나는 화가 나게 되었다. Because she hadn't done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다른데요. 얘는 내가 업셋하게 된 게 내가 앞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끝내놔서 지금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안 끝내놔서.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왜 화가 나게 됐냐면 그녀가 항상 그 당시에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기본 시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동사와 이 여기 끌려다니는 동사가 같은 시제면 그 당시에 항상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게 되었다. 그녀가 과거 당시에 항상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녀가 항상 그런 태도를 보여서 화가 났다는 반면 이거는 그녀가 항상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내가 업셋하게 된 그날 이전에 내가 시켜놨는데 그걸 안 끝내놨다. 즉 완료 있죠? 이 완료의 느낌이 강조가 되면서 미리 안 끝내놓은 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항상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리 안 끝내놔서 이게 이것 때문이고요. 얘는 항상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에 항상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과거 시점에 화가 났는데 그게 내가 했던 거보다 내가 그 화가 났던 시점보다 그 이전에 숙제를 안 끝내놔서 그랬다. 해놓지 않아서 그랬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얘네 둘은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뭐다? 접속사인 after와 before이라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after와 before 그리고 as soon as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시간의 순서를 정해주는 접속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일 때만 우리가 이제 굳이 과거 동사를 써도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d pp와 그 똑같은 그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과거 완료형의 부정문은 당연히 haven't pp처럼 우리가 had not 이렇게 not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우리가 have you ever 것처럼 우리가 ha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had를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until Mike came. 자, 마이크가 오기 전까지라고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가 온다라는 행동과 기다렸다는 행동을 보면 온다 전에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had waited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죠? 우리는 2시간 동안 기다렸어.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여기다가 waited를 써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올 때까지니까 이 마이크가 온다라는 행동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해준 거라서 결국 우리는 여기다 과거 동사를 써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waited. 그죠? I started to read the book. 나는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물로 받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the other day는 우리가 일전에, 이전에, 예전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had been given 이렇게 쓰거나 had received 뭐 받았다면 이렇게도 아니면 had got 뭐 같은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써준 had been given은 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완료에다가 우리가 수동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had been 수동태는 우리가 be 플러스 pp니까 동사 자리에 bene을 넣어주시고 pp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주다가 아니라 받았다 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완료는 우리가 현재 완료랑 용법은 똑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어떤 느낌이 더 강하다? 대과거 의 느낌이 더 강하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have가 현재 동사인 have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기 때문에 인칭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 속에 있는 두 가지 동사들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보통 영작이나 그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문제가 주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우리 정말 많이 문법책에서 봤죠. 우리가 주어 동사 덩어리에다가 어떤 특정한 접속사를 붙이면 얘가 문장에 추가 정보를 주는 부사가 되면서 이 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 접속사는 충분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ince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an earthquake, I didn't know how to reac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였어요. Experiencing an earthquake, 지진을 겪어본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first time ing 하면 뭐뭐 하는 첫 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since가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얘가 부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사가 앞에 나올 땐 뭘 붙여요? 쉼표를 붙이죠. 얘를 뒤로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쉼표를 안 붙이죠. 그럴 때는 I didn't know how to react. 나는 몰랐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since가 지금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보통 since는 뭐뭐한 이유로라고 쓰지 않나요? since가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문장의 진짜 동사가 didn't know죠. 그죠? 그럼 우리가 since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 플러스 현재 완료일 경우에는 보통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면 지금까지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우리가 since라고 만든 부사 덩어리가 다른 시제 일반 시제하고 합쳐지면 보통 때문에라고 씁니다.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 얘가 결국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though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쓰죠. 그죠? 항상 부사가 이 although 덩어리가 만들어주는 게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면 쉼표를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점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after, as, before, since, until, when, while, as soon as. 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 because, since가 있고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습니다. 양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냅니다. if, unless, 그죠? unless는 우리가 if를 부정한 게 unless죠, 그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죠? 자, 그럼 부사 접속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를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뭘 쓸 수 없다? will이라고 하는 시제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will이라는 시제를 쓰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fter you come, you will come. I will help you. 너가 온 뒤에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도착을 한 뒤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will을 쓸 수 없다는 건 여기 있는 will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after 덩어리 안에 있는 will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will을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접속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as와 since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since는 선생님이 때문에 뭐뭐 이후로 라고 하는 이후로 지금까지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우리 since와 because와 as와 비슷한 친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네가 조건이 각각 달랐어요. since 뒤에 since 덩어리와 함께 뭐가 나온다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온다면 이럴 때만 우리가 얘를 우리가 뭐뭐 이후로 라고 쓰고 나머지 시제는 뭐뭐 때문에로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s인데요.
이 as는 되게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as가 심지어 얘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얘가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s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동일선상에 무언가를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s를 전치사로 쓰는 친구들을 보면 I am here as a teacher 이렇게 보면 자 내가 여기에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동시에 뭐예요? 나는 선생이에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나는 선생이다. 즉 나는 여기에 선생으로서 있다. 뭐뭐로서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This book is as light as that book. 이 책은 저 책만큼 가볍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원급 비교에 있는 이 as도 우리가 저 책이랑 동일선상에 놔줘란 뜻입니다. 이 책을.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As I grew older, I became smarter. 이렇게 하면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먹었다라고 하는 행동이 내가 더 자라났다라는 행동과 같은 시간대에 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짐에 따라서 나는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느낌이 뭐냐면 동일선상에 놓는다 라고 하는 게 이 as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as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As I was hungry, I cooked some food by myself. For myself 해볼까요?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좀 요리했다. 여기서 때문에가 되는 이유는 내가 배고팠다라는 사실이 내가 음식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그 다음에 문맥의 이해 상황의 이해라고 할까요? 상황의 이해에 따라서 얘는 because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접속사가 바로 이 as입니다. 그래서 이 as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한글로서 예쁘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힌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면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이라고 하는 as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이 동사가 무언가 상태의 변화나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상태의 변화, 그 다음에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을 하고 많이 우리가 쓰게 되고요. 이 grow라고 하는 친구가 자라나다니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죠, 그죠? 이런 동사랑 같이 쓰면 보통은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죠? 그래서 이 뭐뭐처럼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Feel free to do as you please.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Feel free라고 하는 거는 마음껏 하렴이란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걸 부담 느끼지 마라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뭐이지만 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간 좀 얘는 뭐냐면 이게 올도우 도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올도우로 무언가 문장을 만들잖아요. Although she seemed happy, she was crying inside. Inside herself. 자, 비록 그녀가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녀 안에서 울고 있었다. 마음 안에서 울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올도우라고 하는 느낌이 가지고 있는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하지만 이라고 하는 이 however의 느낌을 우리가 올도우로만 쓸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어, 이 뒤에 있는 보어 있죠, 보어. 이 보어를 앞으로 떼냅니다. 보어를 앞으로 떼내면서 우리가 happy를 앞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올도우를 뭐로 바꿔줘요? as로 바꿔줘요. As she seemed, she was crying inside hersel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특별한 도치가 뭐냐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의 순서를 내 멋대로 좀 바꿔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앞으로 빼내고 강조받지 못한 애들을 뒤로 감으로써 이 강조받지 못한 애들도 무언가 나름의 강조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말의 느낌을 좀 바꾸는 거죠.
나는 배가 고팠다를 배가 고팠어.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어가 들어간 문장만이 이렇게 올도우 플러스 보어 동사만이 보어를 받는 동사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보어를 앞으로 옮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되게 특이하게 as 앞에 이렇게 형용사 같은 애들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은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A woman as she is, she can lift up many heavy boxes at once.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lthough she is a woma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a woman이 어쨌든 is 뒤에 있었던 보어라는 거죠. 지금 is 뒤에가 비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although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그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많은 무거운 박스들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얘는 좀 되게 특별한 용법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왔던 데가 언제냐면 제가 라라랜드 보면서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라라랜드에 보면 그 주인공 여자가 그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오디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디션. 그 오디션에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Here's to the fools. Here's to the fool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Here's to the fool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죄송합니다. 예,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해요. 그래서 얘가 그들이 비록 멍청해 보일지라도, 그죠? 자, 꿈꾸는 바보들을 위해서 여기에 건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Here's 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배사입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s는 뭐만큼이란 뜻으로도 쓸 수 있죠.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만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as 이렇게 쓸 때도 쓰죠.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as가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을 때라고 하면 이게 when의 느낌이 나고, 뭐뭐 하면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as 때문에라고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고요. My cell phone is old. It works well. 자, 휴대전화는 낡았다. 그것은 작동을 잘한다. work를 그냥 쓰면 기계와 쓰면은 이게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낡았지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although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although도 되고 do도 되고 even though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You should turn off the TV. 너는 TV를 꺼야 돼. You watch it. 너가 본 후에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after 써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사덩어리가 뒤에 나왔죠? 얘는 부사덩어리가 앞에 나왔으니까 뭐가 붙어있죠? 쉼표가 붙어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절이 이권 접속사에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봤습니다. 언제나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예외,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쓰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쓴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원리를 풀어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쓴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감안하시고 감내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것, 즉 예외를 기억해 주시는 게 문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